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네, IS의 김태성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김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앉자마자 어렵다 소리부터 하셔. 네. 장이 좀 어려워졌네요. 일단 뭐라도 하나 좀 받쳐줘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전체적으로 조금 뭐 수급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대외적인 변수도 지금 받쳐주지 않는 그러한 좀 상황인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앞코너에서 좀 다뤘었던 품절주 관련주들이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투기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네. 되면 정말 전통적인 투자의 전략을 짜셔서 지금 고생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포모를 느낄 것 같고 투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그게 또 언제든지 개미지옥으로 또 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미지옥. 네. 일단 지금 시장의 난이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높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코스피가 4,070포인트, 코스닥이 925포인트라면 절대적인 수치만 보면 굉장히 괜찮아야 되는데 네. 막상 지금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HTS, MTS를 열어서 계좌 상황을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닐 것 같다.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요 약간의 최근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네. 이 공식이 왜 깨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개인들이 엄청 사고 나면 그 다음날 장이 그래도 털고 나올 기회는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어제 이제 월요일 미증시가 전체적으로 AI가 다시 좀 아랫꼬리를 달리는 모습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아랫꼬리가 약하다. 네, 오라클부터 시작해서 브로드컴까지 이번 주에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이벤트를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리는 거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 본장 전에 아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올 거고요. 네. 그거를 기다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숨고르기 과정.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또 걱정하고 있는 BOJ 금리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예. 아무래도 목요일, 금요일 펀더멘탈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센티멘탈적인 이슈가 좀 많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시장의 수급 민감도가 굉장히 강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지수가 좀 힘들 때 그 힘듦을 버텨줄 만한 섹터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섹터가.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네. 로봇이 좀 강했었고 네. 장 중후반부에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이 굉장히 또 좋은 시세를 내면서 어떻게 보면 그 불편함을 좀 감춰줬었는데 예. 저 오늘 현재 오전 시장에는 그럴 종목, 그럴 섹터가 지금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게 가장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잘 버텨주는 것은 최근에 고가권에 지금 상승해 있었던 종목들이 오히려 더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지금 계속 화면만 쳐다보고 있는 현재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화면만 쳐다보는.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 좀 실적 보고 나면은 좀 반도체 쪽이라든지 기술주들 좀 분위기가 달라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제 포트에 반도체를 담는다라고 예. 하면 가장 좋은 타이밍이 수요일날 저녁 프리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수요일 저녁?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날 아침에 나오는데 예. 저는 숫자는 크게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숫자가 문제가 있다면 이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AI 생태계 전체에 대한 문제로 퍼질 수 있어서 그때는 반드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할 세 가지가 뭘까? 예측을 해보면 첫 번째 디램의 가격,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HBM에 대한 진행 상황, 세 번째로는 캐펙스 투자. 아무래도 이 세 개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개를 조합했었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사실 HBM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도드라진 모습을 보이면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수급적으로 약간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IT 투톱보다는 오히려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저는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만약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선택을 한다면 저는 한미 반도체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름의 시나리오에 좀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 뭐 디램의 가격 올라가고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건 많은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HBM4에 대한 일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고 더 시장 점유율이 높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만약에 반도체 쪽을 보신다면 장비 쪽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높여보는 것도 괜찮다. 타이밍은 오늘보다 내일 장중보다는 내일 거의 끝 무렵에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잠시 언급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 언제 이렇게 리가켄바이오 언제 이렇게 빠졌어요? 이거 뭐가 있었습니까? 리가켄바이오는 사실 빠졌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최근에 뭐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빠졌던 종목군들 대비 리가켄바이오는 오히려 그냥 덜 빠진 셈이에요. 네, 이 정도의 조정은 고점에서 나올 수 있는 흔히 이야기하는 저는 기술적인 조정 구간이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한 가지 좀 불편한 부분은 에임드바이오라는 기업이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공교롭게 뭐 경쟁사라고 보긴 어렵지만 같은 ADC 기술을 좀 취급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리가켄바이오가 이렇게 3거래일 동안 쉴 때 반대로 에임드바이오는 3거래일 상승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시장 안에서는 안에서 이제 수급의 이동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최근에 지금 가장 불편한 건 알테오젠이라든지 아니면 한올바이오파마처럼 특별하게 이슈가 있어서 빠지는 쪽이 조금 불편할 뿐 그 외의 쪽은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경계할 부분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또 그거 했네. 그러니까 파말 있었지. 파마 리서치. 이쪽은 저도 계속 걱정을 하고 좀 보고 있는데 두 가지가 좀 문제예요. 판매량의 데이터가 조금 정체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경쟁이 심화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해외 쪽으로 이제 판매량 자체가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파마 리서치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봤던 거고 비만 당뇨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살처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리프팅이라든지 살처짐. 네, 이런 거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줬던 건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판매 데이터의 문제. 두 번째로는 마진율에 대한 문제. 그러면 이 이유가 뭔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가라고 살펴봤을 때 경쟁의 심화라고 지금 추측이 되고 있어서 경쟁의 심화는 사실 단기적으로 뭔가 개선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앞으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예정이고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그 제품이 사실 시장 안에 있는 경쟁사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빠르게 개선할 수 없는 그러한 요소이다 보니 파마 리서치에 대한 조정세는 조금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길어진다고? 조정에도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가격 조정이냐, 기간 조정이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 조정은 이제는 거의 다 올 만큼은 왔다고 보여져요. 가격 조정은 올 만큼 왔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저점이라 생각을 해서 매수세가 들어온다 한들 우리가 한참 좋았을 때 60만 원대 혹은 70만 원대 갈 만한 모멘텀으로 보여지는 게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어떤 등락, 예를 들어서 32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 안에서 뭐 1일 1비 할 수밖에 없는 그냥 등락만 나올 뿐 특별하게 개선이 될 만한 요소가 지금 나오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나오기에는 다소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게 경쟁 업체가 그 LNC 바이오 리주라는 거 관련해서 LNC 바이오 그 리투. 네, 그렇죠. 그런 쪽도 있는데 계속 제품들이 저가형으로 나오잖아요. 저가형의 제품이 출시가 되는데 그 제품이 출시가 될 때마다 줄을 서서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처음에 시장에 진출해서 굉장히 그래도 고단가였지만 잘 팔렸던 회사의 제품들에 대한 판매량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최근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이제 사실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실적이 안 좋잖아요, 이마트가. 근데 이제 신세계푸드 상장 폐지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제 공개 매수 나서면서 뭔가 이마트 신세계푸드 자체도 좀 상승한 모습인데 어때요? 그 유통주 전반적으로는 어떤 뷰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은 괜찮죠. 타이밍, 쿠팡에 대한 약간의 좀 반감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뭐 같은 유사한 결이지 않습니까? 본업 자체가 신세계 푸드를 안고 지금 이마트가 가겠다라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는 선택과 충분히 주가적으로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마트를 우리가 성장주를 보듯이 중장기적으로 지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장기적으로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땐 그렇게까지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도 기술주에서 약간의 소비주로의 수급 순환매가 나타나듯이 우리나라도 현재 기술주와 테크주들이 올라가지 못하니 그 틈새 공간을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쪽에서의 순환매가 나타나는 바람에 이마트의 주가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한다고 보여지지만 이걸 최소 6개월 길게 1년 동안 가지고 가면서 혹은 비슷한 결 안에서 삼양식품이나 다른 기업들처럼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 투자할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라고 되물어 보면 그렇게까지 좋은 포인트는 없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인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몇 거래일 동안의 변동성에만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월마트는 괜찮은데 코스트코가 힘들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코스트코가 올해 3분기 초까지는 월마트랑 비슷하게 가다가 최근 약 2달 동안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벌어졌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월마트가 나스닥 이전 상장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코스트코가 우리가 이제 그 코스트코 카드가 매출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했잖아요. 회원만 살 수 있죠. 네, 그런데 그 매출 회원 카드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코스트코는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데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도 우리지만 미국도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대인 가구가 없다 보니까 이게 대량으로 사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고 여기에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온라인 쇼핑몰은 이제 대량 구매보다는 필요한 것만 이렇게 쏙쏙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수 소비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반짝 움직이는 것 이상의 뭔가 퍼포먼스를 내려면 해외 매출을 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이마트가 지금 해외 매출에서 뭔가 보여줄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서 이 부분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 굉장히 공감 가는 게 일단 연회비가 비싸고 그것도 예를 들어 장을 자주 보는 집 같으면은 그 연회비 괜찮은데 요즘 같은 1인 세대가 많아지는 거기에다가 또 더 부담스럽죠. 그리고 너무 대형 포장이에요. 들다가도 이것이 내가 혼자 아니면 우리 두 식구 이거 얼마 동안 뭐 버리는 게 더 많겠다 싶어서 넣게 되면 조금씩 더 작게 가격도 조금 그러면 이제 부담도 적고 하면 훨씬 더 갈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 주가 움직임이 하도 정신 사나워서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뭐 쳐다보지 마시라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사연은 알아야 돼가지고 고려아연이 지금 며칠째 왜 이럽니까 이거?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재련소를 또 설립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 전에 연풍하고 그거는 끝났어요. 그것도 진행 중인데 아직도 진행 중인데 예전보다 소위 이제 약발이 좀 많이 떨어졌죠. 이제 하도 이제 계속 언급이 되다 보니 지겨워 이제 경영권 얘기는. 경영권에 대해서는 또 최근에 한진칼이 또 이제 급부상을 하고 있는 이게 이제 돌아갑니다. 이쪽도 돌아가요. 계속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한진칼도 단골이지. 그렇죠. 나왔다 들어왔다가 하는 상황 속에 사실 이제 고려아연 쪽은 앞서 이제 소장님께서 이야기한 그 뉴스로 움직이는 시기는 좀 많이 지났던 것 같고요. 그거는 지났고 이제 그 뉴스는 이제 한진칼에 가서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고려아연이 이제 어제 미국의 재련소 건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침 이게 확정된 것처럼 좀 나왔었어요. 미국에 이제 건설이 된다. 공시가 나온 것도 그런데 아닌데. 이제 논의를 하고 제가 15일에 이제 논의를 이제 한다라는 게 마치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처럼 이제 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소 좀 뭐 그렇다고 해서 취소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방법론에서 과연 고려아연이 이 진출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시기도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이제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는데 이게 과연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고려아연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해줄까? 그럴 일은 저는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투기적인 매수세가 잠깐 들어왔다가 오늘 지수도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도 유통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등락률이 너무 좀 크게 이게 발락해 보이는 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진칼 시작했네요. 지금 들다 보니까 그저께부터 시작했네. 정신없네 여기도. 아니 그 요즘에 그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들썩여요. 스페이스X 내년 상장이죠? 내년 상장인데 뭐 일정보다는 가치 평가가 핫한 거죠. 2,200조. 우리 돈으로 2,200조.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다 보니 대단하신 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게 꿈의 기술이 꿈의 그 먼 미래 이야기인데 이거를 지금 눈앞에 가져왔기 때문에 뭐 올 초만 해도 조롱하는 밈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습니까? 그래도 일론 머스크는 일론 머스크인 것 같고 조롱하는 밈이. 네, 공교롭게도 우주항공과 로보택시가 동시에 지금 호재 뉴스가 막 쏟아지는 맞아요. 테슬라도 상황이니까 좋고, 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고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 관련주의 시세가 오늘은 좀 물론 지수 대비 약하지만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나누셔야 될 건 이겁니다. 네. 우주항공 부품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스페이스X와 연결고리가 없는데 우리나라 우주항공청 모멘텀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로 발사를 매년 몇 회 뭐 꾸준히 유지해라라는 이야기 때문에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은 시세의 탄력들이 좀 나왔다 하더라도 사그라질 때 굉장히 빠르게 사그라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현재 지금 스페이스X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 보이는 기업은 두 기업이 있거든요. 네. 스피어라는 기업과 네. HVM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기업도 사실 아무리 그 로켓 추진체를 재활용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몇만 대씩 쏘아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많이 팔아봐야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우선 우리나라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적으로 조금 오버슈팅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는 쪽은 실적이 나오는 쪽에서 보면 저는 세트렉 아이라든지 인텔리안 테크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산과 연결을 했을 때 봤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가 있는데 사실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이야기를 트럼프가 계속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네. 우주항공 테마 때문에 올라갔다가도 종전이라고 하는 테마 때문에 또 급락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방산이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은 조금은 변동성에 주의를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로봇주는 어때요? 로봇주. 이게 사실 그 네. 트럼프 대통령이 로봇 산업 육성하겠다고 하면은 직접적인 가장 관련 있는 기업은 테슬라로 많이들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 그룹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로봇은 사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인 1가구에 이제 우리가 1인 1 핸드폰처럼 앞으로는 1인 1 로봇도 가능해 보이는 시대가 실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 네. 물론 그 기간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자동차를 그래도 뭐 1인 1 자동차나 아니면 4인 가구에 하나의 뭐 자동차, 2대의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처럼 네. 이게 보편화되는 속도가 이제 커지게 되면 저는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정말 큰 레버리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로봇 산업에 대한 중장기 미래는 여전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자율주행보다 로봇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의 속도가 지금 미국에서도 더 빠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쪽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대다수의 로봇주들이 지금 그들의 시가총액에 맞지 않는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으니 이 부분은 잘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불닭 타령, 캐대언 타령 이제 끝났습니까? 불다. 이걸 또 이제 아무도 언급들 안 하네. 이게 어제 공교롭게 어제 네. 엔터주들이 장 중후반부에 갑작스럽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삼양식품이 움직인 건 아니고 하이브, YG 엔터, JYP 엔터. 네. 근데 이제 움직이고 나서 장 맞추고 나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한한령 해제 관련한 뭐 여러 가지 단독 이슈가 좀 SNS 상에 확 돌았다가 이제 정부 측에서는 뭐 확인된 바 없다라는 또 뉴스가 한번 싹 도니까 네. 어제 상승했던 분 다수가 조금 다시 반납이 되는 예. 상황이고 예. 삼양식품은 어제 오리지도 않았는데 좀 기대감이 있었다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또 조정의 폭이 깊어지는 상황. 근데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4분기 실적을 좀 확인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매매 타이밍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쪽은 공장 가동률로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전혀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을 이용할 건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해야 될 건지는 4분기 실적표를 보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삼양식품은 원달러 환율 수혜를 엄청나게 저는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게 원재료들을 외부에서 수입해 오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다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 미국, 유럽에 판다? 그러면 환수에는 그 어떤 산업보다 지금 굉장히 높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짜 수출 기업이 됐구나. 네, 그래서 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지금 최근에 주가의 조정이 좀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네. 주가의 조정이 좀 네. 불편하다. 그리고 그 뭐 적정 밸류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그냥 기본 인식이 그렇잖아요. 저 120-30만 원대 네. 이쯤 가면 또 잘 못 가잖아. 또 그러지 않아요? 네. 왠지 그 숫자가 또 효성중공업 같은 거 보면 또 그렇지도 않나. 네,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더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지금 환율의 딜레마에 또 빠져 있고 밸류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고 가격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근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그거를 막 체크하면서 가시기보다 일단 가는 기업에 힘을 더 글쎄. 주고 계시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지금 더 수익을 보는 경우가 좀 많은 상황이라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렵다라고 저는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그 모멘텀 트레이딩으로 따라 붙는 분들이 요즘은 성적을 내는 저는 이거저거 개인적으로 따지다가는 막 천일고속, 동양고속 못 합니다. 근데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거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게 차이인 것 같습니다. 와, 오늘 보니까 화장품주들이 또 괜찮네요. 지금 뭐 에이블 CNC가 2자릿수 상승률이고 코스맥스,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또 금융주도 좋고 이거 뭔가 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도 잠깐 이야기드렸지만 미국도 사실 뭐 아베크롬비앤 피치라든지 네. 룰루레몬과 같은 맞아요. 소비재주들의 좀 순환매가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뭐 엘프뷰티 그렇죠. 이런 거. 예. 우리나라도 약간의 그런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을 뿐 그들의 본질적인 펀더멘탈이 크게 개선이 됐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반도체 정리하고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살 건가? 라고 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공감을 아마 못 하실 겁니다. 그냥 그 흘러가는 순환매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요즘에 화장품 대장주는 APR 아니에요? APR은 요즘이 아니라 계속 대장주였죠. 예, 예. 네, 저도 의심을 했었으나 그 의심을 좀 거둬들였는데 이쯤 되면은 APR 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나타났을 때 11월 달의 고점은 저는 충분히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파마 리서치와 자꾸 비교를 해서 그렇지만 만약에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점은 뭐냐면 경쟁사가 지금 나타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저 정도 효과의 가격대의 경쟁사가. 그러다 보니 APR의 가치가 조금은 더 높아지고 있는 가능성이 지금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APR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흐름이라면 11월 고점은 한번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